You liked my book. Liked? I loved. 최고다 오션의 주제는요? 추천 영상 찍어줄 기세. 힙한 배우들의 내 인생 삥작입니다. 대세 오브 대세 이재훈, 천우희 씨, 공효진 씨, 하지원 씨, 조정석 씨의 N차각 인생 영화로 빠져보션. 오피셜로 팩트체크. 뇌피셜로 취향 저격. BTV만의 월정액 서비스 오션에서 건져올린 알짜배기 영화들만 모아. 흥미로운 비하인드까지 덤으로 얹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를 오피셜로 읽어내는 기자 최정아. 영화를 뇌피셜로 상상하는 유튜버 고민호 인사드립니다. 민호 씨는 인생 영화 있어요? 제 인생 영화라면 아무래도 타이타닉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I'm flying. Jack. 이 영화를 통해서 저는 영화 감독의 꿈을 한때 키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아 씨 같은 경우에는 인생 영화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출연한 영화인데 제가 제목을 말할 수 없는 나는 기자 역이었거든요. 하지만 어디 가서 말을 못해. 이번 연예인 성매매 사건에 관련된 유명 연예인 A씨와 B씨에게 각각 100만 원과 200만 원의 벌금형이 처해졌고 속속들이 나오는 증거들 앞에 본인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고 밝혔으며 제가 영화 전문 문화부 기자로 있어서 그런지 저한테 인생 영화가 뭔지 물어보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이런데 직접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들의 인생 영화는 과연 뭘까? 얼마나 궁금합니까? 그래서 궁금한 거 생기면 못 참는 이 기자 본능으로 오늘 소개할 최고다 오션의 주제는요? 추천 영상 찍어줄 기세. 힙한 배우들의 내 인생 삥작입니다. 과연 배우들이 직접 꼽은 명작 영화는 어떤 영화들일까요? 요즘 정말 대세 오브 대세 배우 5명의 인생 영화를 준비해봤습니다. 대세 인증 가능합니까? 되죠. 첫 번째 배우는요. 영화, 드라마를 종횡무진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옴니버스 단편 영화 언프레임드를 직접 연출을 해서 부산국제영화제에 감독으로까지 참여한 아주 힙한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재훈 씨죠. 이재훈이면 린정할 수밖에 없죠. 자, 이재훈 씨가 인생 명작으로 꼽은 영화는 2010년에 개봉했던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2016년 한 언론사 12주년 창간 특집으로요. 연기파 배우 12명의 인생 영화 추천 인터뷰에서 언급을 했는데 더욱 각박해지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와 소통은 물론 무엇을 위해 사는가 고민하게 된 영화라 추천을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딱 맞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게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소셜 네트워크는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커버그의 전기 영화인데요. 근데 굉장히 특이합니다. 보통 전기 영화라고 한다면 주인공들을 멋지고 이렇게 그리고 대단하게 그리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는 실제 주인공이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아니 이렇게나 부정적으로 만들어도 되나 싶을 정도예요. Well, I want to try and be straightforward with you and let you know that we're not anymore. What do you mean? We're not dating anymore, I'm sorry. Is this a joke? No, it's not. 여자친구한테 차이고 결국 술 취해서 전 여자친구 욕을 인터넷에 올리고 여학생들의 얼굴을 평가하는 사이트를 만듭니다. 그렇게 천재인데 일종의 재능당이죠. 거기에 다른 이들의 아이디어를 일부 도용하고 We have something that we've been working on for a while and we think it's great. It's called the Harvard Connection. You create your own page, interest, bio, friends, pics, and then people can go online and see your bio. 처음부터 옆에서 도와준 진짜 친구를 배신하기까지. Is that they identified me as a co-founder of Facebook, which I am. 진짜 별로인데 그 와중에 빛나는 천재성 때문에 더 빠져드는 영화입니다. 이런 천재 너드 연기를 배우 제시 아이젠버그가 완벽하게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영화상에 나오는 모습, 그 외모가 굉장히 비슷하기도 하고요. 제시 아이젠버그가 연기한 캐릭터 중 가장 짜증나는 캐릭터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마크 역에 정말 이 애정을 쏟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실제로 제시 아이젠버거가 캐릭터를 분석하면서 실제 마크 저크버그의 대학 원서를 열람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봤더니 마크가 펜싱에 애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펜싱 강의를 직접 듣기도 하고요. 마크의 이 움직임이 펜싱 자세의 영향인 걸 알고 그만큼 굉장히 노력을 했다라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배우들의 명연기의 향연들에서 캐치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뭔지 아세요? 뭐죠? 바로 대사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맞아. 특히 오프닝 씬은 전설로 남을 정도인데요. Did you know there are more people with genius IQs living in China than there are people of any kind living in the United States? That can't possibly be true. It is.
What would account for that? Well, first, an awful lot of people live in China, but 로고가 나올 때부터 대사가 시작되는데 대단하다 싶어서 찾아보니까 무려 스크립트 장수가 8장이나 됩니다. 또 놀라운 것은 핀처 감독의 요구에 따라 이 장면만 99번 촬영됐다고 하는데 이 와중에 왜 100번은 안 쳐왔나 몰라요. 이 오프닝 시퀀스는요, 이재현 씨가 인생 영화로 꼽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오프닝 대사가 다 끝나고 이어지는 이 장면, 오프닝 시퀀스 후에 나오는 사운드 트랙이 서늘하고 우울하지만 뜨거운 뭔가가 올라오기도 하고 이 영화 정서와 핵심을 대변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음악감독 트렌트 레즈너가 만든 핸드커버스 브루즈라는 곡인데요. 원래 다른 노래를 생각했던 이 데이비 핀처 감독이 이 노래를 듣자마자 바로 그래, 이 노래야! 라고 결정을 했다고 해요. 이 영화는 골든글로브에서 4관왕을 차지했는데 그중에서 음악상을 수상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내용뿐만 아니라 천재 감독, 천재 작가, 천재 배우들의 노력이 더해져 누군가의 인생 영화가 되기에 충분한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영화를 넘어서 예능 대세로도 떠오르고 있는 배우가 뽑은 명작인데요. 최근에 환경 예능 스토리텔러로 신고식을 한 공효진 씨의 인생 영화예요. 2016년 미싱 사라진 여자 개봉 당시 연예뉴스 전문 매체와 인터뷰하면서 살짝 언급을 했는데 공효진 씨의 인생 영화는 바로 인터스텔라라고 합니다. 그 인터뷰에서요, 미싱 사라진 여자 한매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예방 접종 있어요. 접종? 내일 예방 접종이라고? 시나리오를 읽고 3일 동안 한매가 계속 생각이 났다. 영화 인터스텔라를 봤을 때도 그랬는데 슬픔인지 모를 이상한 감정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많이 울었다. 죽음과 삶을 생각하는 시각이 달라졌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왠지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전직 나사 소속 파일럿인 주인공 쿠퍼가 지구와 인류를 구하기 위해 블랙홀을 타고 우주로 여행을 떠나잖아요. 망망대해 같은 광활한 우주를 보면서 현실이 두려워지기도 하고 또 이런 거대한 스케일의 SF 영화면서도 그 중심에 또 가족의 사랑을 담고 있는 뭉클함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두 감정이 혼재하지 않았을까 또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사실 SF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영화를 봐야지라고 단 한 줄의 글 때문에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영화를 보고 사람들이 역시 놀란 감독의 상상력과 정교한 연출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초대형 해일이 막 몰아치는 바다 행성도 있고요. 구름이 얼어붙어 있어요. 그런 얼음 행성도 있고 굉장히 이 유토피아를 찾기 위해서 여러 행성을 다니는 이 과정이 이 영화의 백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블랙홀이 내용 전개상 상당히 중요한 영화이기 때문에 블랙홀을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데 많은 노력을 들인 작품이라고 해요. 이전까지 SF 영화에서 블랙홀은 이름 그대로 거대한 검은 구멍으로 묘사되었는데요. 인터스텔라를 통해서 처음으로 밝은 빛의 형상을 한 블랙홀이 영화상에서 표현됐습니다. 그리고 놀란 감독의 주특기죠. 상상력을 사실성 있게 표현하는 것.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체험형 영화이기 때문인데요. 대형 옥수수 밭을 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진짜 와, CG로 이렇게 실감나게 찍는다고?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CG가 아닙니다. 이 장면을 위해서요. 일단 도로를 깔고 30만 평이 넘는 벌판에 6개월에 걸쳐서 실제 옥수수를 재배를 했다고 해요. 갑자기 든 생각인데 공효진 씨가 감정도 감정이지만 이런 압도적 스케일에 감명받아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이번에는 조정석 씨와 이 하주원 씨인데요. 먼저 얼마 전에 끝난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익살꾼 익준이 조정석 씨의 인생 영화는요. 2012년도에 나온 철의 여인입니다. 2016년 한 매체에서 인생 영화에 관한 인터뷰를 했는데요. 제 직업이 배우이다 보니까 배우의 연기에서 영감을 많이 받는다면서 몇 년 전에 철의 여인을 보고 너무 놀랐던 기억이 있다. 명배우들의 연기를 보면 심장이 뛴다라고 밝혔는데요. 철의 여인은 개봉 당시부터 메릴 스트립의 연기력이 화제가 됐었죠. Teachers cannot teach when there is no heating, no lighting in their classrooms. I'm going to run for leader of the party.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자세로 대처 총리의 목소리, 이 억양을 열심히 익혔는데 영화를 보면요. 그래서인지 완벽한 영국 액센트를 구사를 해요. 특히 목소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버전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실제 인물이 변화하는 톤을 계속 찾고 본인도 시도를 해서 캐릭터에 딱 맞는 적절한 톤을 찾았다고 하거든요. 뿐만 아니라요. 이 영화에 나오는 가발이라던가 뭐 치아를 껴서 입 모양이 좀 바뀌는 거라던가 뭐 입는 옷이라던가 이 100% 싱크로율을 자랑을 하는데 이런 외형의 변화들이 실제로 메릴 스트립이 아이디어를 낸 부분이라고 합니다. 분장을 딱 끝내놓고 보니까 정말 마가릿 대처의 생김새와 너무도 똑같아서 놀랐어요. 영화 초반에는 치매 노인의 모습과 정치에 막 입문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러닝타임 30분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영국 교육부 장관 시절과 진짜 정치인이 된 대처의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이때가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I ask the right honourable gentleman, whose fault is that? Methinks the right honourable lady doth screech too much! 보수당과 노동당이 서로 디스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주고받는 장면에서 이거 약간 비트만 깔려있으면 완전 쇼미더머니 느낌이다. 전쟁과도 같은 정치판에서 여성이지만 조금도 밀리지 않는 베테랑 정치인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았습니다. 맞아요. 재밌는 것이 정치 영화이다 보니까 회의 장면 때요. 투입된 엑스트라가 무려 35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의원들을 배치를 해서 자신의 역할을 하게 했는데 너무 익숙하지, 너무 잘하지. 실제 영화 속에서 자신의 당을 지지를 하거나 반대 진영에 막 대항하고 격분을 하는 이런 분위기를 조성을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이 조롱이라던가 분노라던가 여러 가지 그 감정의 격분의 이 정도를 정해서 자연스러운 긴장감을 형성을 했대요. 그만큼 리얼하게 연출한 실화 영화인데요. 메릴 스트립이 한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첫 리허설 때 40여 명이 넘는 영국 배우들 속에서 혼자 연기를 하면서 실제 이 대처가 보수당 회의에 걸어 들어갔을 때의 그 기분, 그 외롭고 쓸쓸하고 뭔가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이러한 기분을 공감을 했다고 합니다. The Margaret's corpse. I don't know where it's come from, but she's suddenly saying she wants to go into the House of Lords. They're talking about you again. 치매에 걸린 현재의 대처의 상황과 과거의 기억들이 플래식 방식으로 교체가 되잖아요. 굳이 왜 치매부터 시작할까 했는데 한 여성의 당차면서도 고독한 인생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도였던 것 같네요. 이번에는요, 영화 비방 촬영을 막 끝낸 하지원 씨가 꼽은 인생 영화입니다. 미드나잇인 파리. 하지원 씨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로 추천을 해줬는데요. 아름다운 파리의 전기현과 1920년대 당시 최고의 예술가들을 만날 수 있다는 설정에 굉장히 설렜다고 해요. 우선 영화가 시작하고 나서 5분 정도는 아무 대사도 없습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이 파리의 풍경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그야말로 너무 좋다, 황홀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인데요. 마치 제가 파리 안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파리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화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작품이 될 것 같고요. 파리 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 분들에게는 코시국 대리만족 여행을 시켜주는 그런 영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 길이 약혼자 이네즈와 파리 여행을 갔다가 혼자 우연히 동경하던 1920년대로 가서 예술가들을 만나는 내용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양 예술 사조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주인공이 과거로 타임슬립해서 이상 시인과 같이 술을 마시고 우연히 만난 현진건이 설렁탕을 소재로 소설을 써볼까 한다라는 얘기를 주고받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흥미로운 건 역시나 위대한 개츠비,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의 원작자죠. 스콧 피츠제럴드와 이 젤다 부부, 헤밍웨이, 피카소, 고갱 등 우리가 아는 그 예술가들이 살았던 시대에 가서 예술가들이 나누는 대화도 보고요. 걸작들이 만들어지는 이 상황도 우리가 같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이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미 포인트입니다. 하지원 씨도요, 실제 여러 번을 이 영화를 이제 꺼내봤다고 할 정도로 사실 N차각 인생 영화로 많은 분들이 꼽고 있는데요. 그만큼 여운이 남는 영화라는 뜻이겠죠? 우리는
현재를 잘 살고 있는가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에 던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 영화 정말 대표적인 타임슬립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시간 여행을 하게 되는 길의 약혼녀 이네즈 역을 배우 레이첼 메가담스가 연기했는데요. 자, 잘 생각해봐요. 이 영화 시간 여행자의 아내. I'm Claire. Claire Absher. What the hell? Don't swear. We're getting married. Will you marry me? I think I'll go for... yes. 영화 어바웃 타임에서도 레이첼 메가담스는 시간 여행자의 아내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뭐 거의 프로 시간 여행자의 아내 전문 배우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겠죠. 약간 다른 느낌의 주말 부부 느낌이다, 그죠? 시공간을 뛰어넘는 부부. 좀 싸웠다 그러면 그냥 시간을 타고 넘어가 버리는 건가? 옷장 들어가고 다음 시기에 나오고. 이번 배우는 개봉을 앞두고 있는 영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대로 새로운 스릴러 퀸 자리를 예약한 천우희 씨의 인생 명작인데요. 바로 영화 다우트입니다. 천우희 씨는 한 대중문화 매체 인터뷰에서 배우들의 연기에 눈을 뗄 수 없었다면서 추천 이유를 말했는데요. Were you yourself singled the boy out for special attention? You held a private meeting with him. 이 영화는 헐리우드 대표 배우 메릴 스트립과 필립 세이모어 호프만의 연기 배틀 영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Of course, Father. Donald, you should go to the rectory. 도널드를 따로 불러낸 콜린 신부가 도널드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임스 수녀가 알로이시스 수녀에게 알립니다. 아이가 신부의 부름을 받고 다시 돌아왔을 때의 표정이 매우 안 좋았고 아이의 입에서 심지어 술 냄새가 났거든요. 그때부터 의심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영화가 재밌는 점이요. 플린 신부가 잘못을 저질렀는지 관객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오롯이 관객이 판단해야 되는 몫으로 남겨두는 거죠. 보는 내내 과연 이 알로이시스와 플린 중에 누구를 믿어야 되지? 누가 진짜지? 하다가요. 결국엔 빠밤 빰빠밤 빰빠밤 빰빰빠밤. There was alcohol. Mr. McGinn caught Donald drinking altar wine. 빰빠밤 빰빰빠밤. 그래, 결심했어. 이걸 외쳐야 되는 현실이 점점 다가오는 영화예요. 교장실에서 맞붙는 두 사람의 감정에 격해진 말싸움 정말 엄청납니다. Why do you suspect me? What have I done? You gave that boy wine, and you let him take the blame. That's completely untrue. Did you talk to Mr. McGinn? All McGinn knows is that the boy drank wine. He doesn't know how he came to drink it. Did his mother have something to add to that? No. Then what is it? What did you hear? What did you see that convinced you so thoroughly? 감정이 한순간에 터질 때 터지고 또 가라앉힐 때는 가라앉히면서 한편으로는 억울해 보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를 속이며 기만하는 그런 미묘한 연기가 압권인데요. 필립 세이모어 호프만이 타계이기 때문에 더는 그의 연기를 볼 수 없는데 소름 돋는 연기력의 메릴 스트립과의 이 감정적인 말싸움 장면은 다시 없을 명장면이죠. 실제로 이 연기를 한 배우들이요 무시무시한 연기 대결을 펼치기도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와 이거는 진짜 총 없고 칼만 없을 뿐이지 엄청난 연기 액션이다. 정말 심리 액션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갈등만으로 심리전만으로 이렇게까지 극이 스펙터클할 수가 있나? 라는 걸 새삼 확인했는데 정말 이 영화라는 것에 배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오늘의 최고다우션 추천 영화 찍어줄 기세 배우들의 다양한 내 인생 띵작을 주제로 다양한 인생 영화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늘 주제에 대한 기자 최정아의 무비 헤드라인은요. 진료는 의사, 약은 약사, 추천작은 배우에게 감사. 유튜버 미노타우루스가 뽑은 최고의 프레임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You have no right to step outside the church. I will step outside the church! If that's what needs to be done, though the door should shut behind me, I will do what needs to be done! 오늘 최고다우션에서 소개한 영화들은 콘텐츠에 받아 오션에서 자신 있게 맑게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아낌없이 보고 싶을 때 1위 오션! 가성비 좋은 콘텐츠 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어서 오션! 다음 주에도 즐거운 영화 토크의 매력 속에 풍덩!
빠져보션!